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네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안녕하세요. 오너스 경영연구소 주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노무적인 이슈 관련해가지고요. 최성일 노무사님 모시고 좀 자세하게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법인 인율의 최성일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 인율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자리해 주셨는데요. 이제 노무적인 콘텐츠 잘 만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께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 대표님들께서 그렇죠. 이 영상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직원 수에 따라서 좀 지켜야 되는 노동법 수준이 다르잖아요. 좀 다르죠. 네, 근데 그 인원수에 대한 좀 기준이 있는지 그거 먼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노동법 말씀을 드리면 노동법 하나의 법으로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네. 실제로 노동법이 많이 들어보셨을 근로기준법부터 포함해서 네. 굉장히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각 법령마다 인원수를 좀 달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하나의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5명 이상이냐 이하냐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요. 네.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서 10인 이상이냐 이하냐 혹은 20인, 30인 이렇게 각각 허들들을 각 법령이 두고 있습니다. 또 50명 이상이거나 100명, 300명까지도 구분을 하는데요. 네. 아마 가장 먼저 고민하시게 될 부분은 4인, 5인 네. 이 기준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실제로도 이제 현장에 나가보면은 이 4인, 5인 대표님이 가장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도움을 많이 얻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제 직원이 4인 이하 그리고 5인 이상 어떤 게 가장 크게 차이가 있나요? 4인 이상 5인 이하 저희가 말씀드릴 때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근로계약의 종류 네. 부분이 될 겁니다. 근로계약의 종류에 있어서 우리가 해고 제한의 법리가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아무래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가장 많이 하고 그러면 4인 이하인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막 내보내도 되느냐? 그 생각을 방금 했거든요. 네. 막 내보내면 안 됩니다. 네네네. 그렇죠? 막 내보내면 큰일이 나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정당한 이유라는 부분이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부분은 훨씬 그 수준이 좀 높고 네. 만약에 4인 이하가 되면 그때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그냥 일반 계약에 적용을 네. 받기 때문에 그때에는 근로기준법 수준의 이유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어쨌든 이 해고라는 부분을 한 번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상시 발생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시간의 근로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들도 체감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연장 근로를 하거나 네.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50%를 가산해서 줘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5인 미만, 4인 이하 근로자를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가산 수당이 지급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급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급을 하시면 된다는 게 또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게 큰 차이가 나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물론 함부로 해고할 수는 없지만 이제 해고를 했을 때 어떤 법적인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거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부당해고라는 그 사안이 발생했을 때 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예, 이 노동위원회가 법원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기 때문에 네. 훨씬 진입장벽이 낮고 그 진입장벽이 이제 비용을 포함한 문제겠죠. 네네네. 진입장벽이 낮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4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 자체가 노동위원회의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법원을 갈 수 있느냐? 법원은 해석이 좀 다르지만 네. 법원을 가도 실익이 없다라고 보는 게 지배적이거든요. 다만 일반 계약이기 때문에 네. 계약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이유 없이 그냥 파기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일반 보호법리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을 수 네네네네. 있습니다. 뭐 권리남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될 수 있겠죠. 네네네. 이게 좀 어렵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어렵기 때문에 네. 4인 이하는 해고에 대한 그 정당성을 다투기도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많이 어려운 게 아닐까라고 네네네네.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조금 이제 더한 질문인데, 네. 그럼 이 대표 입장에서 그냥 이제 그 결과를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 결과라고 하면은 만약에 부당 이제 해고를 했을 때, 혹은 이제 부당이라기보다 일단 해고를 했을 때, 지금 방금 해주셨을 때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건가 아니면 대표자에게 유리한 건가를 놓고 봤을 때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뭐 유불리를 말씀드리는 게 사실 뭐 공정하냐 혹은 이제 이치 닿느냐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아무래도 사업주 사장님들께서는 네.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제소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법원이나 다른 계약 자체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네. 어쨌든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 다른 분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 허들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많이 높게 느껴지실 네네.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장님께서는 아무래도 해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네.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빈도가 더 높을 수 있다. 네. 그런데 5인 미만, 4인 이하인 경우는 빈도가 그만큼에 이르지는 않겠다라고 느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이해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직접 표현은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사업자분들이 조금 더 네, 그렇죠. 안심하기에 좀 좋다. 네. 이렇게 예. 네. 표현드리시는 한계가 있죠.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아마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이나 네. 그다음에 임금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네.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근로계약서가 될 겁니다. 네네. 취업규칙도 많이 좀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취업규칙은 잘 아시다시피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네. 작성 의무가 있기 네. 때문에 취업규칙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크게 고민하시지 않으실 부분이고 사실은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대장의 문제일 텐데 네. 임금대장은 이 자체가 매번 오픈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런데 이제 근로계약서라고 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근로계약서가 잘못 작성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근로계약서 작성을 사업장에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워낙 샘플들도 많이 돌아다니고 맞아요. 그 부분을 보고 작성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른 부분들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임금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네네네. 오히려 5인 이상,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정형적인 직원 형태가 많아요. 네네네네. 9to 6이거나 그쵸. 근무 시간이 고정돼 있는 네네. 정규직 직원이 많은데 4인 이하의 사업 근로자 수를 네. 가지고 운영하시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비정형적인 근로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근로 시간, 임금을 계산하는 게 사실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주휴 수당은 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포함되거든요. 음.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 한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아닌 이상 네. 다 주휴 수당을 지급하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월 고정급으로 네. 임금을 지급할 때 비정형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계산 기준이 잘못되지 않도록 기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실 수 있다라고 네. 하면 물론 법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다 들어가고 동시에 임금과 시급 계산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라는 네. 증명이 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게 확실히 저도 많이 느끼는 게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을 가게 되면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안 된 것도 많지만 이게 뭐 그냥 아르바이트생 이용하는 경우들도 워낙 많고 비정규직도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럴수록 더 이런 노무적인 어떤 컨설팅이나 이런 접근이 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걸 많이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보가 찾아보시면 정보가 기재되어 있긴 한데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계산이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본의 아니게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계산에는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제 어떤 보험도 약관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약관이 명시가 잘 되어져 있지만 글 자체가 너무 딱딱하고 어렵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법령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아마 그래서 일반 이제 사업주분들이 어려워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같이 좀 들어요. 예, 사실 쉽게 생각하셨다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놀라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관련해서도 꼭 이제 잘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어떤 대표님들도 본인의 이제 어떤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 점검하시면서 임금 부분에 대해서
애매하다 혹은 규칙적이지 못한 어떤 그 근로 시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어떤 점검을 좀 받아보는 게 너무 좀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 여기서 아마 대표님들께서 가장 좀 궁금해하실 내용 중에 하나가 연차 휴가일 것 같아요. 5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순식간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예. 그 경우에 많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연차 휴가죠.